안녕하세요.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만 가지 마음의 문의를 읽어오며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함께 웃었던 상담사 고다주입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지는 않으셨나요? 세상은 우리에게 늘 더 빨리 뛰라고, 남들보다 더 앞서가라고 등 떠밀지만 정작 우리 마음이 어디서 멍들고 어디서 소리 없이 흐느끼는지를 물어봐주는 사람은 참 드뭅니다. 인생이라는 길고 어두운 터널을 묵묵히, 때로는 비틀거리며 지나온 여러분, 오늘도 잘 버텨내셨습니다. 창밖의 계절은 속절없이 바뀌어 연두빛 새싹이 돋는데 왜 우리네 삶의 무게는 이토록 계절보다 더디고 무겁게만 느껴지는 걸까요? 남들에게는 차마 꺼내놓지 못하고 가슴 가장 깊은 곳, 눅눅한 창고에 밀어두었던 이야기들. 제가 오늘 그 마음을 조용히 꺼내어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만큼은 어깨 위에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으세요. 그저 편안하게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고단한 당신의 영혼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진심이 머물다 갈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45세 요양보호사 지영에게 삶은 단 한순간도 다정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것은 산더미 같은 도박빚과 사채업자들의 서슬퍼런 압박, 그리고 매일같이 날아드는 압류통지서뿐이었죠. 그녀의 하루는 남들이 단잠에 빠져 있을 새벽 4시 얼음장 같은 공기를 가로지르며 시작되었습니다. 식당 주방의 비릿한 기름 냄새와 뜨거운 수증기 속에서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치우고 나면 지영은 쉴 틈도 없이 요양보호사 조끼를 걸쳐 입고 병원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지영의 낡은 구두 밑창은 이미 달아 없어질 대로 없어져 걸을 때마다 보도블럭의 딱딱한 냉기가 발바닥을 거쳐 척추 끝까지 시리게 전해졌습니다. 한겨울 새벽바람이 얇은 외투 사이를 파고들어 살을 저미는 듯 찔러와도 지영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서 자신만 기다리는 사춘기 딸아이의 밀린 학원비와 당장 내일 끊길 위기에 처한 가스비 고지서가 그녀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영에게 내일은 희망이 아니라 공포였고 오직 오늘을 버티는 것만이 그녀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양센터장으로부터 조심스럽지만 거절하기 힘든 제안이 왔습니다. 병동 내에서 이미 소문이 파다한 302호 강철수 어르신을 전담해달라는 것이었죠. 그곳은 요양보호사들 사이에서 유배지 혹은 무덤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이미 7명의 베테랑 요양보호사들이 노인의 지독한 행패와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견디지 못하고 사흘을 못 버텨 울며 뛰쳐나갔다는 괴담 같은 이야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영에겐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다른 곳보다 1.5배나 높은 특별수당은 지영에게 단순한 월급이 아니라 딸아이의 급식비를 내고 사채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마지막 구원줄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영이 처음 302호의 무거운 철문을 열었을 때 병실안은 쾌쾌한 양냄새와 소독약 냄새, 그리고 오랫동안 환기가 되지 않아 고인 노인의 체취가 섞여 숨이 막힐 듯 했습니다. 침침한 형광등 아래 앙상하게 마른 노인은 세상 모든 것을 증오하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날카로운 눈빛을 번뜩이며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영이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네기도 전에 노인은 쇳소리 섞인 가래 끓는 욕설을 내뱉으며 지영의 존재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지영이 따뜻한 물을 대야에 받아 노인이 갈라진 손과 얼굴을 닦아주려 한 발짝 다가섰을 때였습니다. 노인은 협탁에 놓인 플라스틱 물컵을 낚아채 지영의 가슴팍을 향해 내던졌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차가운 물이 지영의 얇은 외투 속으로 순식간에 스며들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깨진 물컵 조각들이 마치 자신의 부서진 처지와 닮아 보였지만 지영은 화를 내는 대신 조용히 무릎을 굽히고 앉아 그 파편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습니다. 젖은 옷을 갈아입지도 못한 채 지영은 그날 하루를 꼬박 노인의 매서운 독설과 고함을 묵묵히 견디며 보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지영의 순환은 계속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록 지영의 팔등과 손목에는 노인이 손톱으로 핥힌 자국이 가실 날이 없었습니다. 지영이 정성껏 끓여온 죽은 노인의 신경질적인 손짓 한 번에 침대 시트 위로 엎어지기 일쑤였고, 밤새도록 지팡이로 벽을 두드리며 비명을 지르는 소리에 지영은 간이 침대에서 눈 한 번 제대로 붙이지 못했습니다. 동료들은 그런 지영을 보며 미련하다며 당장 그만두라고 혀를 찼습니다. 저 노인네는 사람이 아니라 악마야. 지영 씨만 골병 들어. 라는 말들이 들려왔지만 지영은 그럴 때마다 그저 힘없이 하지만 단호하게 웃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지영이 이렇게까지 버틴 이유는 단순히 수당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깊은 밤 노인이 잠결에 아이고 추워라, 엄마 배고파요 하며 칠순이 넘은 나이에 아이처럼 서럽게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처절한 울음소리를 들은 순간 지영은 깨달았습니다. 저 노인은 괴물이 아니라 지독한 외로움과 평생 상처에 몸부림치다 스스로 가시를 세운 고슴도치라는 것을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아 본 기억이 너무나 오래되어 다가오는 친절마저 자신을 해치려는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가엾은 영혼이라는 사실을 지영은 가슴으로 느꼈습니다. 그 무렵 병실에는 노인의 친자식들이 아주 드물게 얼굴을 비췄습니다. 대기업 상무라는 큰아들과 화려한 밍크코트에 명품 가방을 든 딸은 석 달 만에 나타나 아버지를 살피는 대신 유산 상속을 두고 병실 복도에서 고성을 지르며 싸움을 벌였습니다. 아버지가 가진 강남의 땅을 누구 명의로 넘길 것인지, 병원비 부담은 누가 더할 것인지에 대해 계산기를 두들기는 자식들의 목소리는 병실 안까지 적나라하게 들려왔습니다. 지영은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는 노인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과거 중동의 뜨거운 사막 모래바람 속에서 손가락 마디를 잃어가며 벌어온 돈으로 저 자식들을 유학 보내고 키웠다던 노인의 굽은 어깨가 그날따라 유독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그 뒷모습에서 세상 모든 것을 잃은 한 남자의 마지막 자존심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식들이 폭풍처럼 욕심만 채우고 휩쓸고 간 뒤 지영은 조용히 노인에게 다가가 시장에서 갓 구워온 따뜻한 붕어빵 하나를 건넸습니다. 노인은 한참 동안 그 붕어빵을 내려다보더니 왜 자신에게 아무것도 나올 게 없는데 이렇게 바보같이 구느냐며 처음으로 원망 섞인 진심 어린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영은 그저 노인의 마른 손을 자기 양손으로 꼭 감싸쥐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어머니가 늘 해주시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밑빠진 독 같아서 사랑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붓다 보면 어느새 독이 졌고 그 젖은 틈 사이로 이름 모를 아름다운 꽃이 핀다는 그 소박한 진리를 말이죠. 노인의 메마른 눈가에 처음으로 맑은 이슬이 고였고 그날 이후 노인은 자신의 굴곡진 인생사와 자식들에게 차마 하지 못했던 서운함을 지영에게 조금씩
아주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겨울 끝자락 노인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어 벼랑 끝으로 치달았습니다. 폐암 말기라는 진단과 함께 의사는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예고했습니다. 지영은 다급히 자식들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돌리고 문자를 남겼으나 그들은 해외 출장 중이라거나 바쁜 업무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가 없다는 핑계를 대며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노인의 마지막 숨결을 지킨 것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요양보호사 지영뿐이었습니다. 노인은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지영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기 직전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지영에게 마지막 담보를 남겼습니다. 침대 서랍 가장 깊숙한 곳, 낡은 검은 비닐봉지 안에 꽁꽁 쌓인 상자를 절대 누구에게도 뺏기지 말라고. 지켜달라는 간절한 유언이었습니다. 지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노인은 비로소 평온한 표정으로 인생의 긴 소풍을 마무리했습니다. 노인이 숨을 거둔 직후 거짓말처럼 연락이 닿지 않았던 자식들이 장례식장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오열하기는커녕 지영의 가방을 뒤지고 머리채를 잡으며 노인이 숨겨둔 비자금과 권리서류를 내놓으라고 악귀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차갑게 누워있는 침대 곁에서 오직 돈주머니의 행방만을 묻는 자식들의 모습은 인간의 탐욕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참혹한 풍경이었습니다. 지영은 온몸이 떨리고 엉망이 된 옷무새를 추스르면서도 노인이 맡긴 상자를 가슴팍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것은 노인이 지영에게 보낸 마지막 신뢰이자 평생의 고독에 대한 보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장례식장은 유산상속을 둘러싼 자식들의 고성과 욕설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큰아들은 동생의 뺨을 때리고 딸은 오빠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아버지가 남긴 빌딩을 독차지하려 싸웠습니다. 그 추악한 광경을 지켜보던 지영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그때 정장을 갖춰 입은 노인의 전담 변호사가 경찰과 함께 나타나며 장례의 공기는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변호사는 노인이 생전에 미리 촬영해둔 영상 메시지를 대형 모니터에 띄웠습니다. 화면 속 노인은 병실에서 초라하고 병든 모습이 아닌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사업가로서의 당당한 위엄과 총기를 되찾은 모습이었습니다. 노인은 영상 속에서 차분하게 선언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 100억 원은 이미 장학재단에 환원하기로 공증을 마쳤으며 오직 자신이 평생 아껴온 낡은 집 한 채와 그 부지 지분만을 지영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절규하며 유언이 조작되었다고 소리를 질렀지만 노인의 유언장은 법적으로 빈틈없이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지영은 그저 멍하니 화면 속 노인의 인자한 웃음을 바라보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식들은 지영을 상대로 유언 무효 소송을 냈지만 노인이 생전에 기록해둔 일기와 지영에게 고마움을 표한 편지들, 그리고 정신이 온전했음을 증명하는 의사소견서 덕분에 소송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오히려 자식들이 노인의 재산을 불법으로 가로채려 했던 과거 정황들이 드러나 검찰 조사를 받는 신세가 되었죠. 지영에게 남겨진 그 낡은 집은 사실 신도시 개발구역의 핵심 요충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토지 보상금만 무려 50억 원이 넘는 거액이었고 지영은 그제서야 노인이 자신에게 준 선물이 단순히 돈이 아니라 희망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노인은 편지에서
지영이 자신을 돈이나 치워야 할 짐이 아닌 사람으로 대해준 유일한 존재였다고 고백했습니다. 붕어빵을 사다 주던 날 평생 자식들에게 퍼주기만 했던 자신이 처음으로 타인에게 대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그때 비로소 죽고 싶다는 마음이 사라지고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졌노라고 적었습니다. 지영은 보상금의 절반을 노인의 이름으로 독거노인을 위한 지원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작은 요양원을 지었습니다. 그곳은 차가운 병실이 아니라 누구나 따뜻한 붕어빵을 나누어 먹고 서로의 손을 잡아주며 외로운 노인들이 마지막까지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집 같은 공간이 되었습니다. 지영은 더 이상 닳아버린 구두 밑창을 보며 울지 않습니다. 대신 그녀의 요양원 마당에는 노인이 말했던 밑빠진 독 곁에 핀 꽃들이 활짝 피어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사연 속 지영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가슴 한구석이 찡해오지 않으셨나요? 17년 동안 수많은 상담을 하며 제가 만났던 내담자 중에서도 지영 씨처럼 밑빠진 독과 같은 상황에 처해 물을 붓고 계신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무리 잘해주어도 돌아오는 건 날카로운 가시돋친 말뿐인 가족. 자신의 호의를 당연한 권리로 착각하는 이기적인 동료들 사이에서 내가 왜 이렇게까지 바보같이 살아야 하나 밤마다 이불을 쓰고 눈물 짓는 분들 말입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부은 정성과 눈물은 절대로 바다에 그냥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영 씨가 받은 50억이라는 보상금은 물론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본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영 씨가 노인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였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세상을 떠나기 전 그래도 내가 살아온 세상은 살만한 곳이었구나. 내 손을 잡아준 사람이 한 명은 있었구나 라고 느끼게 했다면 그것보다 더 위대하고 가치 있는 승리가 있을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영악하게 살라고 속삭입니다. 손해보지 말고 줄 것만 주고 받을 것은 확실히 챙기며 마음을 너무 주지 말라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 진정으로 웃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통장의 숫자보다 더 중요한 사람의 온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강노인이 지영 씨에게 막대한 유산을 남긴 것은 단순히 고마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지영 씨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 각박한 세상에서 꺾이지를 않기를, 그녀가 가진 선함이 세상에서 당당히 증명되기를 바라는 노인의 간절하고도 뜨거운 응원이었을 겁니다. 17년차 상담사로서 지금 이 순간에도 홀로 어두운 방에서 눈물을 훔치고 계실 여러분들께 진심 어린 조언 한마디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주변 사람들에게 정성을 다해도 돌아오는 게 없어 허탈하신가요? 혹은 자신의 진심이 이용당하는 것 같아 이제 다 그만두고 싶다. 나도 이기적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럴 때일수록 지영 씨가 했던 것처럼 결과가 아닌 나 자신의 진심, 그 자체에 집중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돕고 배려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나에게 무언가를 주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런 따뜻한 온기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타인의 반응이나 주변의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선한 행동과 그 마음의 결에 결정됩니다. 지금 당장 내 삶에 50억 같은 기적의 반전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낙담하지 마세요. 당신이 건넨 친절과 배려는 이미 당신이라는 사람의 인품을 깊게 적시고 향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 향기는 반드시 언젠가 당신이 가장 춥고 외로울 때 예상치 못한 인연의 손길이 되어 당신을 찾아올 겁니다.
벼랑 끝에 서 있다고 느껴지는 순간 당신이 누군가에게 건넸던 그 작은 우산이 거대한 지붕이 되어 당신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당신의 선함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길고 어두운 터널을 묵묵히 지나온 지영 씨의 삶에 마침내 눈부신 봄이 찾아왔듯 여러분들의 시린 겨울도 이제 그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한 줌의 용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상처투성이일지라도 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그 속에서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으려 애쓰시는 여러분들과 같은 분들이 있기에 우리 사회는 여전히 살만한 곳이며 우리는 내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밤은 편안히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오늘도 참 잘 버텼다. 나의 진심은 결코 헛되지 않다.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17년차 상담사 고다주였습니다. 여러분의 밤이 어제보다 조금 더 평온하고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조금 더 희망차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연이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로 그 따뜻함을 나누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깊은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깊은 위로와 통찰이 담긴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세요. 당신은 존재만으로 충분히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